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ve never been, never been.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온라인 입시 설명회 입시 닥터 여러분들의 율성 등장.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입시 온라인 입시 설명회. 이야 드디어 왔어.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별로 입시에 대해서 막 깊이 파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정보들을 확, 나에게 필요한 전략을 이렇게 던져주는 온라인 입시 설명회. 지역별 입시를 말하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출발이 되는 지역은 서울입니다. 일단 서울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지금 바로 출발! 2021 지역별 입시를 말하다. 이제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입니다. 선생님 너무 가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 되게 많죠? 인서울에 있는 대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이거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이야기할 때마다 좀 많이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에 이제 서울 지역 대학의 입시의 특징을 꼭 살펴봅니다. 쭉 살펴볼 건데 일단 서울 지역에 있는 입시를 이야기를 할 때 놀랬죠? 서울 지역에 있는 입시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N수생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추세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도 봤을 때 당연히 N수생이 재수생들, 삼수생들이 N수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 증가하는 추세의 상당수가 서울 쪽에 좀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수생이 증가했구나라고 경쟁자가 늘었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N수생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정시에 조금 더 포커싱 되어져 있었다면 요 근래의 N수생의 증가는 수시 쪽으로도 매우 증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도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N수생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그냥 단순하게 경쟁자가 늘어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보다 1년 더 준비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의 입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N수생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입시 전략을 짤 때 N수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이스로 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특히나 이 N수생이 증가하게 되는 특히나 이번 올해 입시 2021학년도 입시에서 N수생이 증가가 조금 더 유의미하고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에 나옵니다. 뭐냐면요, 서울 지역에 선호 15개의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정시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훅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정시 비율이 늘어났으니까 작년에 이 원서를 쓰던 선배들이 서울 지역에 원서를 넣었던 선배들이 그래 내년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15개 정도의 대학에서 정시의 비율이 확 늘어났으니까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서울에 있는 대학 15개 대학 쓰지 이렇게 움직였던 학생들도 생각보다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비율이 증가했다라는 것 때문에 늘어나는 숫자, 그러니까 정시 비율이 늘어나는 숫자의 한 2~3배 정도까지도 N수생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정시 비율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을 거야, 요런 거 조금 위험합니다. 조기 N수생들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시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N수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맞물려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입시의 큰 틀을 놓고 봤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험생의 숫자는 줄어들어요. 맞죠? 여러분들 때는 거의 5만 명 가까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는 대학을 지원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보다 대학의 정원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문제는 많이 줄어들어서 모집단 자체가, 수능을 치는 모집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집단의 비율로 가게 되는 등급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등급의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문제가 생겼죠.
그죠?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전제도 깔리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정시에서 강세를 보이는 N수생은 더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는 것이 서울 지역의 대학을 고민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서울 선호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나옵니다. 아, 정시가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수시가 줄어들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맞죠? 둘은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정시 증가하게 되면 수시가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는 수시가 어디가 줄어드느냐를 잘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서울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정시는 뭐 그냥 흔히 말할 땐 대폭 증가, 그리고 학종은 소폭 증가로 봐요.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 수시는 어쨌든 줄어들었잖아요. 어디에서 줄어드냐면 논술에서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을 완전히 빼버린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빠져서 학종도 늘고 정시도 는다. 서울에 있는 대학의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세요. 이 전제를 깔아야 돼요. 그럼 나에게 유리한 전형은 나는 뭘 준비하지? 요 고민이 조금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하거나 폐지되고 있는 대학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전형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전체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와중에 강화하는 대학이 있긴 해요. 그러나 대세는 완화하고 폐지하는 거다. 그래서 전년도에 연대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완전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애버린 것처럼 고대에서도 학종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애버린 전형, 계열 적합형 전형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갈 것이다. 내년까지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년은 우리 얘기가 되면 안 되니까, 그죠? 올해 끝내야 되니까. 어쨌든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하고 폐지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매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수능 최저 기준이,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라는 말은 경쟁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에 전형별 비율인데, 여기서는 선생님이요,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고3인 여러분들, N수생인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목표가 선명하지 않으면 입시는 전략적으로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3이니까, 지금 N수생이니까, 지금 수험생이니까 나는 목표를 선명하게 할 거야. 요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준비해야 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대학을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있는 대학을 생각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전형이 완벽하게 가장 중요한 전형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정시, 이렇게 세 개의 가장 큰 테마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지금 서울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서울 지역으로 넘어가면 조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이거 사실 조금 전국적으로 지역별 입시를 말하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런 전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요? 서울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에 있는 공립대든 지방에 있는 사립대든 어쨌든 지방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한다. 서울에 있는 선호 15개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전형 계획상으로는 이런 형태들을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100명 중에 44명을 뽑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방금 이야기했던 대폭 증가 학생부 정시 전형이에요. 이 두 가지가 거의 70% 정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지방에서 학생부 교과전 내신 진짜 중요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8%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어떤 지역에 어떤 대학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목표가 선명하면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선명해지겠죠. 전형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전략을 짤 수 있거든요. 그냥 선생님 제발 정말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진짜 선생님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전략에 맞는, 나한테 맞는 것 준비하는 시간. 이게 3학년 1학기.
이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보강할 것인가. 됐죠?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전형별로 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봐두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개 대학이니까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뭐 쭉쭉쭉쭉 나와서 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빈칸이 눈에 확 들어오죠. 아! 빈칸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뭐예요? 그 대학에서 안 뽑는 전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게 편향적으로 봤을 때, 지역별로 봤을 때는 서울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안 뽑는 대학이 좀 많아요. 15개 대학 중에서도 8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7개는 없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도 없는 대학이 조금 있어요.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고민해 보면 논술 전형이 없는 대학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기자 전형, 정시 전형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숫자만 딱 놓고 보더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정시가 제일 큰 덩어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눈에 띄는 건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네요. 200명, 200명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으로 뽑는데 고려대학교가 1000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진짜 중요하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있겠지만 문제는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면접도 있다라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정말 학생부 교과 전형 내가 내신이 정말 극강 내신인데 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이요. 연세대학교부터 쭉 내려가 성익대학교까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기타 전형, 정시 전형까지 이렇게 쭉 숫자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난다. 딱 두 개만 보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 정시 전형.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대학이 발표한 자료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서울에 있는 대학의 전형들이 이렇게 잡혀 있다면 나는 어떡하지? 이제 그 교과 전형별 특징들을 좀 이해를 하고 내가 맞나 안 맞나? 내가 준비할 수 있나 없나? 요걸 고민을 해봐야 될 거거든요. 하나씩 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별 지원 전략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좀 귀여웠죠? 좋아요. 전형별 지원 전략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 중요한 전형이에요. 파트예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실제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학생부 100% 그리고 단계별 전형, 그 다음에 일괄 합산 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 중에서 세 가지 유형인데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조금 다르긴 하다, 그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100%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플러스 비교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선생님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비교과라니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대부분 다 출결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맨 앞에 나오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 성적 100%는 전혀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컴퓨터에 넣어서 내신 성적대로 쭉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신 학생부 교과 전형 100%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준비할 수 있는 건 3학년 1학기 내신에 목숨 걸고 막 시험 준비하고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됐죠?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요. 단계형 전형이다, 단계별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대체로 1단계는 학생부 교과로, 두 번째, 2단계는 면접으로. 대체로 퍼센테이지가 7대3이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교과 70%, 2단계 면접 30%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일괄 합산 전형으로 들어가는 게 학생부 교과 성적과 면접, 그리고 교과 성적과 그냥 서류로 완전히 1단계 일괄 전형으로 가는 형태가 있다. 근데 각각의 대표적인 대학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별로 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거, 예를 들어서 난 면접 자신이 있는데요. 그러면 단계별 면접으로 있는 대학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서울 지역의 가장 핫한 대학은 고려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려대입니다. 왜요? 거의 30% 가까운 인원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30%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뭘 깔았다고요? 수능 최저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세계합 5, 세계합 6 인문 자연으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수능 최저를 강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로 서울에 있는 서너 15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고민이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100%로 돌렸을 때 지방에 있는 극강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선발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얘들이 수능 최저를 맞춰야만 통과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겠다라고 목표를 삼은 학생들은 반드시 성적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성적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요. 뭐 이렇게 합 7, 합 8, 세 개 합.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해서 세 개 합 7 이렇게 8 만드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한 과목, 이게 탐구 반영이 한 과목이다 두 과목이다라는 건 여러분들 쉽게 잡힐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보시면 대체 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제2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다. 뭘요? 사회탐구 한 과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 녹색으로 나오는 이야기죠. 축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축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화여대, 한양대 뭐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죠. 고려대학교, 시립대학교, 숙명여대, 중앙대, 외대, 홍익대까지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어느 정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 가지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화여대, 한양대는요, 수능 최저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극강 내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신의 폭이, 내신 성적이 이화여대나 한양대가 훨씬 더 높게 형성된다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들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합격자 평균입니다. 이걸 보여줄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실제로 선생님도 1.1, 1.0 이런 학생 본 적이 없거든요. 1.0은 한 명 봤어요. 1.1도 한 명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정말 쉽지 않은 내신들이에요. 1.0, 1.3, 1.25 뭐 이렇게 가서 1.02 아까 얘기했죠.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매우 높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런데 합격자 평균의 75% 수준. 이 75%라는 말이 뭐냐면 그 과에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서 100명이 합격했다면 75번째 학생의 성적. 그게 내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답이 안 나오네요. 1.3. 어떡하죠? 1.3. 그죠? 선생님 제가 3학년 때 1.3. 좋아요. 그러나 1, 2학년 때 1.3이 안 나오면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극강 내신을 3학년 1학기 때 맞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형성된다. 75% 수준이.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생각보다는 내신이 매우 높게 형성되나.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서울에 있는 서너 15개 대학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3년 동안 열심히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관리해서 지원하는 전형이거든요. 이해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전체의 특징을 놓고 보면 서울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이 8개. 그 중에서 6개는 수능 최저가 있고 2개는 없다라는 정도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경쟁률을 보면 3에서 11대 1 정도가 나옵니다. 3에서 11대 1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적인 경쟁률을 보면 6대 1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쉽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률이 낮아요. 5명만 제끼면 돼요. 그것도 쉽지는 않다. 그죠? 조건이 하나 있죠. 내신이 엄청 좋아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서울시립대가 경쟁률이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제 계속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교과전형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서울에 있는 학생부 교과전형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경쟁률이 매우 낮다. 다른 전형에 비해서.
논술 전형은 뭐 쉽게 100대 1 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대학 전체의 경쟁률이 40대 1 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6대 1이면 매우 낮다. 왜?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 있죠. 극강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그만큼 많지는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초 등록의 비율이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조금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최초 등록이 낮다라는 최초 등록이 뭐냐면 너 합격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안 갈 건데요? 라고 하는 이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많을까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래요, 여러분. 내가 1점대의 내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선호 대학을 가겠다라고 원서를 막 쓸 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쓰는 케이스는요, 거의 흔히 말하는 안전으로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점대의 내신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쓴다. 이런 학생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괜찮은 대학에 붙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없고 조금 더 괜찮은 대학에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최초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등록 비율이 매우 낮다. 라고 하는 사실. 금방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극강 내신. 말도 안 되는 1.0이라니요. 우리 학교는 본 적도 없고요. 전 평생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학생들 되게 많더라고요. 있어요. 전국에 매년 최소 5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50명이요. 그 중에 한 명이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어쨌든 극강 내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또 있어요.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조금씩 계속 축소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중도 탈락률이 매우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록했어. 대학 다니다가 반수하고 재수한다고 빠져버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구멍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도 탈락률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대학이 조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 전략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특히나 서울 지역만이에요. 서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냐 없냐. 요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만 놓고 보더라도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비율이 거의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내가 충족시킬 수 있냐 없냐가 첫 번째. 있다라고 생각하면 극강의 내신을 가지고 거기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돌리면 그대로 다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측이 되게 쉬워요. 된다 안 된다. 왜? 전년도의 합격선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달라지는 것도 4-5명인데 그 4-5명이 내가 들어가면 슬픈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정량적 평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전년도 입시 성적이 되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년도의 합격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내가 3학년 1학기 때 어느 정도의 내신을 받아야 요 정도의 합격선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요. 면접 유형 및 면접이 있냐 없냐. 그리고 면접의 유형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대단히 중요한 걸 살짝 이야기를 해주면 면접에서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뒤집어져요. 매우 많이요. 높은 확률로요. 평가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아주 높은 비율이라고 해서 막 70%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30에서 40% 정도가 뒤집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1점대 1.1, 1.2, 1.3, 1.4, 맨 마지막에 가면 1.7 이렇게 주요 대학에 같은 경우 1.7, 1.6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1.6, 1.7의 0.1 차이보다는요. 면접에서 이 학생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생들의 분포를 보면 대체로 면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접의 유형이 나하고 맞나 안 맞나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학생부 교과 전형도요. 자, 그 다음에요. 대체로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대체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고 맨 마지막 안전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하나 이렇게 쓰는 경향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 때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 숫자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라고 하는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대체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4개 쓰고 학종 2개 쓰고 학생부 종합 전형 4개 정도 쓰고 학생부 교과 전형 2개 쓰고 뭐 요런 밸런스를 좀 맞춰 가는 게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조금 더 압도적인 내신인데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올해 고대가 있으니까 3대3 정도로 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거예요. 그러나 되게 중요한 건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앞에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밸런스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대2로 갈 것이냐 5대1로 마지막 안전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다 학종으로 쓸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는 매우 극강 내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깔끔하게 끝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요. 학년별 교과나 학년 등의 비율을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대체로 서울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 학년 비율이 잘 존재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서울 지역에 있는 논술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전형별 지원 전략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진짜 중요합니다. 논술. 전국적으로 보면 정말 크지 않은 전형이에요. 그러나 서울에서는 좀 중요한 전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전형별로 봤을 때는요. 경쟁률이 25대 1 대체로 25대 1보다 적은 전형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25대 1에서 95대 1. 작년에 제일 높았던 전형은 의대에서 300대 1을 넘었고요. 의대를 빼고 난 다음에 일반 학과에서는 127대 1, 서강대 뭐 이런 서강대, 화공생명 뭐 이런 데가 127대 1 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생각보다 매우 높다. 그리고 10개 대학이 전부 다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연세대 빼고요. 한양대 빼고요. 이렇게 10개 대학이 수능체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나오죠. 논술에서 제일 논술로 합격하는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거 수능체제. 그 다음에 논술. 이렇게 실력이 된다는 거. 두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은 좀 이따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논술 같은 경우는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 그러다 보니까 고3 때 쓸 게 없어서 6개 쓰긴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어서 저 논술이요. 이런 학생들 진짜 많이 보거든요.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대체로 이래요. 선생님 저는 무조건 지금부터 진짜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체제 무조건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기 쓸래요. 그리고 못 맞추는 학생의 비율이 7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체제를 맞출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고민이 1번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이건 논술을 고민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체제를 달성할 수 없다. 지금 합해서 세계 영역 합해서 1등급 이상 차이 나잖아요. 논술 쓴다는 생각 버리세요.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달성할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논술 광풍이 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대박 사례가 발견. 주변에서 와 4등급인데 5등급인데 논술을 합격해서 붙었대요. 대박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착각하죠. 나도 그런 능력이 있어.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6번의 카드를 실패하게 되는 케이스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를 달성할 수 있냐 없냐. 요거 잘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기학과의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라는 거. 경쟁률이 너무너무 높다. 경쟁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합격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근데 실제로 실경쟁률을 보면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 수능 체제를 달성한 실경쟁률을 보면 반토막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25대 1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12대 1 정도, 11대 1, 12대 1 정도가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실질 경쟁률이거든요. 수능 체제를 달성한. 그러니까 달성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 전형 중에서 내신 반영 비율이 가장 낮은 전형이라고 윤윤구가 말했습니다. 내신 반영 비율이 매우 낮아요. 생각보다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능 체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논술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도 대단히 괜찮은 전략이 될 겁니다. 자,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제 논술을 하고 있는 대학들을 쭉 살펴봅니다. 경희대학교 잘 보시면요. 수능 체제만 잘 보세요. 2개 합 4, 2개 합 인문자리 나누어지죠. 2개 합 4, 5, 4, 5, 3개 합 6. 좀 센 곳이 서강대 정도입니다. 3개 합 6이에요. 그러니까 국영수탐에서 4개 영역에서 3개의 영역이 2등급이면 돼요. 2등급. 저는 수학을 너무 잘해요. 1등급.
그럼 나머지 3, 2 이렇게 맞추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일반학과 의대를 빼고 일반학과 전체에서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수능 최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꼭 이야기하는 거 수능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요. 둘둘둘 맞추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형을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신이 어떻든지 간에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강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차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 크로스, 문과이과 된다라는 거,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죠. 100%, 70, 60, 80, 60, 60인데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논술 실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만큼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논술, 수능 최저 이 두 가지로 가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 중앙대 여기까지 이제 수능 최저가 있고요. 시립대, 연세대, 한양대 세 개의 대학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이건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요. 이제 올해 최대의 키포인트, 논술 가운데 키포인트는 연대입니다. 작년에 600명 넘게 뽑았다가 올해 반토막이 났거든요. 거의 반토막 정도 났거든요. 여기에서 고민이 생깁니다. 자, 내가 N수생이에요. 상위권 대학을 이제 좀 주요 대학, 연세대, 고려대, 스카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흔히 말하는 스카이를 가고 싶은데 거기에서 내가 논술을 쓸 수 있는 대학은 연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600명을 뽑았으니까 내가 연대를 좀 준비해서 학과 모집 단위로 봤을 때는 모집 단위 전체로 봤을 때는 그나마 좀 뽑으니까 내가 좀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인원이 제법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수능 전에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논술 시험을 보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요. 잘 생각하세요. 29.5% 정시로 뽑는 비율이 늘어났고요. N수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전시로 뽑는 비율이 늘어났고 연대 논술은 줄어들었어요.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300명이니까 과별로 쭉 계산을 해보면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높은 경쟁률, 많지 않은 숫자. 고민되는데 그래서 N수생들이 논술에서 빠지는 경향이 조금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작년보다 조금 더 경쟁률이 낮게 나타날 거거든요. 도전에 봄직합니다. 문제를 보고 결정하세요. 어려워요.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의 유형을 좀 살펴보면요. 인문 논술의 같은 경우는 언어 논술이 있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학을 이거 유형에 따라서 글쓰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 나한테 맞는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제 다운받아서 쭉 써보면 돼요. 그리고 대학들이 요즘에는 선행학습 영역평가 같은 것들을 자료 다 올려놓거든요. 거기에 모범 답안이 다 나와요. 그럼 내가 쓴 거랑 모범 답안이랑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보시면 내가 이 유형에 맞나 안 맞나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언어 논술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논술과 자료 분석 유형이 있습니다. 언어 논술과 자료 분석 유형은 자료 분석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자료를 잘 분석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은 두 번째 유형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문과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을 합한 것,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을 활용하고 있는 대학,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 나한테 뭐가 맞지?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한번 쭉 써보세요. 지금 놀고 있을 때, 학교 안 가고 있을 때, 내지는 지금 선생님 강의가 어쨌든 여러분들 탑재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냐 안 가냐 뭐 이렇게 학교를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고민하고 있었다면, 내지는 학교를 가고 있었다면 주말에 한번 딱 시간 내서 100분 내지는 120분이거든요. 대체로 100분, 120분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생각하시면 돼요. 2시간 생각하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포인트가 맞는지, 정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범 답안과 내가 쓴 답안이 일치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채점 포인트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채점 포인트를 보고 내가 그 채점 포인트를 제대로 캐치했느냐를 보시면 돼요. 거기에 체크가 돼서 내가 채점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었다? 그럼 여러분들 논술 준비하는 게 맞아요. 물론 최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자연 논술 같은 경우는요. 수리 논술이냐 수리과학 논술이냐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거든요. 그게 수학만 보느냐 아니면 수학과 과학을 보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 불끈 쥐고 열심히 준비하는, 닮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논술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을 쭉 살펴봤습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땐 3.7, 3.8 정도가 나오고요. 건대 같은 경우는 문 닫고 들어간 학생 4.3, 5.5 정도 나옵니다. 이과가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니까 5.5 정도 나와요. 대체로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인문차원 전체로 봤을 때 학생부 합격자의 교과 내신이 3.2, 2.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점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여기에서 이제 좀 심각한 오류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신 3점대인데 어디를 갔어요? 연대를 갔어요. 대박이지. 논술. 와!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써보고 비슷하게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요. 합격자의 교과 평균 상위 10개 과목만 놓고 봤을 때 2.0, 3.61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낮은 내신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포인트인지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모 대학, K대학이에요. K대학. 고대는 논술이 없죠. K대학. K대학입니다. 그러면 K대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논술 우수자 전형에 내신 성적, 내신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1등급이야. 내신 1등급에 210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신 2등급에는 208점을 줘요. 몇 점 차예요? 2점. 이건 논술 문제 한 문제에 해당되지 않아요. 한 문제가 대략 20점, 30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8점, 4점 차이 납니다. 그죠? 6점 차이 나고요. 그러니까 5등급 밑으로는 조금 힘들다. 4등급 밑으로는 그때부터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칸이 엄청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목표로 하는 게 대학이 어느 정도 목표로 하는 등급대 요 정도까지는 뽑아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대가 대체로 논술에서 4등급 정도. 그러나 내가 진짜 논술을 잘 썼다. 그러면 내신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냐 없냐의 고민. 두 번째, 내가 이 유형에 맞나 안 맞나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의 지원 전략. 첫 번째,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의 핵심이에요.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냐 없냐. 교과도 논술도. 학종은 논술 수능 체제가 있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요. 적합성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막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하고 맞나 안 맞나. 그 논술 문제가 나하고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실에 들어가면 있다. 기출 문제가 있다.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까지 다 나와 있다. 평가 요소까지 다 나와 있다. 선화형 학습 영역 평가 보고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쭉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중요해요. 100분 120분 동안. 그래서 적합성을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문과 학생이라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선생님 제가 해봤더니요. 수능 최저도 달성되고 적합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사회적 이슈를 좀 열심히 고민을 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자료와 현상을 연결시키는 능력. 내가 이런 자료를 봤는데 이런 현상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배운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어. 사회문화에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배운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어. 왜냐하면 논술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이 연결고리를 찾는 거에 있거든요.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제발 선생님이 논술 지도할 때마다 참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글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미사여고를 동원해서 글 잘 쓰는 학생 다 떨어집니다. 안 뽑아요. 절대로 안 뽑습니다. 왜? 이게 여러분들이 채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글 잘 쓰는데요. 글 잘 쓰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1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너무 과한 것 같고 어쨌든 글 잘 쓰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글 좀 못 써도 돼요. 포인트가 뭐예요? 논리력이 있냐? 분석력이 있냐? 비판적이냐? 아니면 창의적이냐? 그것도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통합적 사고력이 있느냐.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요거 여러분들이 잘 쓰게.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특히나 이과는 논술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수학 문제 잘 풀면 돼. 이과는 논술이 술이니까 거의 대부분. 그죠? 근데 문과는요. 글 잘 쓰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글을 잘 쓰는데요. 아니요. 적합성을 가야 된다니까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울에서 좀 중요한 전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서울 지역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닮았네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대체로 경쟁률이 6대 1에서 한 20대 1 정도까지 가요. 그리고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는 대학은 고대, 서울대, 이대 이 정도의 대학이 있고요. 특징적으로 살펴봤을 때 수능 체제가 완화되고 폐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합격성의 내신 범위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되게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죠. 뭐냐면요, 학종이 좀 오래됐어요. 이제 10년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종을 미리 준비한 학생들, 그 학과를 목표로 3년 동안 준비한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학생이 100% 붙는다?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BS에서 여러 가지 입시 강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입시 강의들을 보면서 아, 전략을 이렇게 세우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준비된 학생이 대단히 많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 더 팁을 드릴까요? 하나 더. 준비된 학생이 잘 없는 학과를 노리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쵸? 준비된 학생이 잘 없을 수밖에 없는 학과들이 좀 있어요. 그죠? 고등학교에서 정말 다루기 힘든 무엇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어문학과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전형을 전략적으로 노려보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언제 준비해요? 지금 3학년이니까 3학년 때 이렇게 준비해야죠.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략이 중요하니까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체 전형을 보시면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쭉쭉쭉쭉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고요. 면접 여부도 한번 쭉 봐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엄청 많이 뽑는구나. 이게 사실은 지방에 있는 대학의 전형으로 가면 이게 전부 다 학생부 교과 전형 숫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올해의 2021학년도에 가장 핫한 대학은 뭐니 해도 어쩔 수 없이 고려대일 수밖에 없다, 그죠?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도 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요, 그 계열 적합형 전형을 만들었다. 수능 최저가 없는 계열 적합형 전형을 고대가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앞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 학생들을 뽑을 수 있냐 없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면 내년 전형에서 이 계열 적합형 전형처럼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늘어날 수 있겠죠. 실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계열 적합형이다 라고 하는 부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대체로 다 아는 이야기들이니까 크게 문제없이 전형들을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EBS에서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게 될 컨설팅 솔루션, EBS 입시 컨설팅 솔루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이 전형들을 보고 나한테 맞는 전형들을 쭉 찾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전형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보면 면접 없는 전형들이 쭉 나와 있고요.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고 경쟁률은 높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쟁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울에 있는 지역에서 조금 중요한 전형이다 보니까 경쟁률을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경쟁률을 봤을 때는요, 증가하고 증가하는, 그렇죠? 3개의 대학 정도가 증가하고 나머지는 학생부 종합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되게 쉽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모집단이 작아졌거든요. 이 부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집단이 작아졌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더 올해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 나머지 대학들의 경쟁률도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특히나 여러분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1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교과 성적,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요 3가지의 큰 덩어리를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때에서는 대학이 하나의 선택지를 더 갖고 왔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교과 성적, 교과 활동, 그리고 비교과 활동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뭐에서요? 네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하고 내가 실제로 쓸 대학과 학과가 매칭이 좀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좀 불리한 평가를 하겠다라고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들이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가 왜 거기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 선택 안 했어? 그건 네 책임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의 교과 선택도 평가 요소가 된다라는. 예를 들어서 경제가 개설되어 있는데 물리토가 개설되어 있는데 너 공학
물리 하겠다라는 학생이 왜 물리토 안 들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금 점수화 시키겠다, 평가의 요소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가면 갈수록 교과활동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활동에서 내가 무엇을 했지? 그 교과활동을 어떻게 확장시켰지?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요, 모 대학에 있는 이야기들 하나 갖고 와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학생부 이게 오해가 너무 많아서 학생부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학생부 페이지 숫자 막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한다고요. 페이지 숫자가 많아야 되죠.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 그 학생부 지원한 학생들의 평균 페이지 숫자예요. 대체로 한 여기가 한 15, 16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합격한 학생들을 봐도요,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학생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3학년 1학기 때 네 인생을 바꾸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무조건 써야 돼.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자 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 저는 한 게 없고요, 저는 학생부가 페이지 수가 적고요, 막 이런 얘기 아니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뭐라고요?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그 과목에서 어떤 능력을 확장시켰다를 보여주는 전형이다 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의 내신 평균을 봤습니다. 경희대학교 자료를 갖고 와봤는데요. 국어국문학과 보니까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 내신 평균이 얼마요? 2점대.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2점대, 3점대로 계속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믿기겠지만요. 실제로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분포를 보시면 5등급 대, 6등급 대 초반 정도 학생들, 그러니까 5등급 대 후반 학생들도 붙은 거죠. 소수이긴 하죠. 붙었어요. 대체로 보면 2등급 대가 좀 많이 몰려있죠.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 대가 가장 많이 몰려있어요. 그러나 3등급, 4등급 대도 분포상으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숫자가 몰려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신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학종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잡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평균 내신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보니까 경영대학교 내신을 쭉 살펴봤을 때 2.63, 3.15 선생님 이거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고려대가 발표한 성적이죠. 경영대학교 전체 내신의 지원자의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전체 평균이 2.63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평균이 2.63이야. 문과잖아요. 문과에 뭐 과고가 있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평균이 2.63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고대에 딱 생각 내신 보면 내신을 형성하고 있는 학생들이 1점대도 부지기수로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평균이 2.3이네요. 2.6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3점대, 4점대도 붙었다는 거죠. 그래야 평균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안 되기 때문에 오해예요. 그걸 극복하고 내가 교과를 어떻게 확장시켰느냐를 보여주는 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학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특목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선생님이 또 자료를 갖고 와봤어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총합격자예요. 이것도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패스. 요것 하나는 설명합시다. 상위 70% 이야기했죠. 100명 가운데 70번째 학생의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점대, 4점대예요. 선생님 특목고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과고 0.8이요. 과고 영재고 0.8이요. 외고, 국제고 29.5. 3분의 1이요. 그 다음에요. 자사고 23%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가장 많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총학생들의 평균 내신을 봤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나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학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대학별 인재상 평가 요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평가 요소 별 빠바바바바바 인재상도 중요한데 인재상이 너무 매몰될 필요 없어요. 대학이 학종에서 평가하는 포인트는 어쨌든 평가 요소가 포인트가 되거든요. 어떤 평가 요소로 가고 있나? 연세대 같은 경우는 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 될 거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그리고 자기개발 의지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적 호기심, 지적 성취 뭐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러면 대학별 인재상에 맞춰서 내가 어떤 학업 역량의 인성이나 전공적 합성의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를 내 학생부를 보면서 내가 평가를 일단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나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얘기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된다. 저는 활동이 많으니까 돼요. 상장이 많으니까 돼요. 저는 학생회장을 했으니까 돼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무 의미 없는 활동. 그렇죠? 학생부에 대해서 냉철하게 쳐다보고 평가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학종은 절대 활동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활동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 됐죠? 활동을 많이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중요한 거야. 능력 중심의 자소서를 써내는 거. 자소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디 학원에 가서 누가 내 대신 써준 필요 없어요. 그런 자소서 안 통합니다. 나의 능력이 어떻게 학생부를 통해서 증명됐고 그 증명된 능력을 자소서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선생님의 EBS의 입시 관련 강의들을 쭉 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자세하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영역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종에 서울에 있는 대학의 학종의 지원 전략 삼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자, 이 강의 마무리 들어갑니다. 제목 완전 멋있다, 그지? 입시 닥터 윤서브의 수험생들을 위한 빠밤 조언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략적인 부분들은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선생님과 함께 이제 하나씩 어떤 조언을 할 것이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이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내 얘기야 1학년 2학년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어디를 간다고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걱정만 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런 학생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넌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그러면 선생님이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왜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되게 마음 아프게도 지금 고3들은, 현역들은 슬프게도 시험을 보면 볼수록 떨어지고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도저히 알 수는 없으나 계속 성적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선생님이 가르치던 학생들도 되게 마음이 아파요. 흔들리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3월은 이제 못 치니까 4월 초에 치는 그 첫 번째 학평도 마찬가지고요. 6월 모평 치고요. 9월 모평 치면 흔들려서 성적이 떨어지게 됩니다. 좌절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앞에서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그림처럼 일관되게 공부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런 학생은 선생님이 열심히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팔로우 미 열심히. 내가 성적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난 죽기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 이게 수험생의 자세가 될 겁니다. 꼭 기대할게요. 자, 선생님이요. 여러분들의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볼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다. 내지는 학생들이 다 항상 이야기해요. 쌤, 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게 힘든 거 맞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힘든 게 정상이에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힘이 안 든다. 선생님 지금 너무 편하고 행복해요. 수험생 생활 실패한 겁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고통을 이겨내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선생님, 전 정말 1등급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런 학생들한테 고통이 없을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고통스럽다니까요. 왜? 한계를 딛고 나아가야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몰라주는 그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딛고 한 발 내딛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입시 닥터를 이야기를 하면서 윤사부로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고통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입시에서도 그리고 인생에서도 완벽한
성공을 해내는 멋진 학생들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응원합니다. 파이팅!